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정말 이 액티브한 롤러코스터 같은 소식들이 넘쳐나서 그 AID를 더 리뷰하고 실제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FSD 베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야기거리들이 너무 넘쳐나서 그거를 안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주제인데요. 하나는 주식이고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불을 질렀는지 그걸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연성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장중에 8%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항상 5% 넘고 5% 이하로 내려오면 저는 항상 주식 얘기를 좀 합니다. 기사들을 보면 역시 딜리버리가 좀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것과 이제 생산량이랑 딜리버리량 차이가 있는데 테슬라가 예외적으로 의외로 그걸 디펜스를 했습니다. 그런 로지스틱 업그레이드라고 제가 이미 어제 한 얘기가 이미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수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도 일제히 이걸 엄청 보도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충분히 이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딱히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뭐 사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것 같이 보여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의 미래는 굉장히 저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충분히 이미 이야기를 했죠. 다시 한번.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금리를 엄청 올리는 상황에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판단하기가 한치 앞을 참 보기가 어렵다라는 게 결론이고 항상 여유로운 마음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짜 단기간에 돈을 벌겠다는 느낌보다는 주식 투자는 항상 장기적으로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오늘 가격이 이렇게 순식간에 내려가 버린 바람에 P 레이쇼는 87에 이제 왔습니다. 참 이게 오늘 근데 참 안 다룰 수가 없었는데 이미 제가 많은 이유를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어제 이미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식들이 참 오늘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거랑 너무 대비돼서 안 다룰 수가 없었고 또 하나 이제 테슬라에 대해 미래를 좀 밝혀보는 게 이제 기가 팩토리인데 드디어 이 기가 네바다가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공장이거든요. 이거 지금 보시면 파란 쪽이 파나소닉이 다루는 쪽이고 빨간 쪽이 테슬라입니다. 셀은 파나소닉이 만들고요. 여기서 셀만 받아다가 테슬라가 팩부터 그러니까 셀 이후로는 전부 테슬라가 합니다. 근데 요 공장 얘기고요. 이미 기가 텍사스라든지 프레몬튼의 테스트 파일럿 라인을 자신들이 직접 배터리를 만들죠. 기가 베를린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드디어 확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미국 내 수요가 견고하다는 것과 아직까지 다시 한번 이걸 많이 생산하는 게 문제지 수요를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분기부터 좀 더 늘 것 같고 내년이면 텍스 크레딧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나저나 이 공장은 참고로 150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게 허가를 맡았는데 지금 한 30%밖에 한동안 요렇게 셋업하고 요거를 확장을 하진 않았는데 드디어 여기를 이제 밀어버리고 확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다 주차장인데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전부가 배터리 공장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테슬라는 충분히 부지라든지 이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기가 텍사스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배터리는 엄청나게 생산할 여건은 갖춰가고 있고 이번은 아마 확장은 4680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이터에서 이미 3일 전에 되게 재미난 기사가 나왔었더라고요. 이제 3분기가 나왔으니까 4분기 딜리버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로이터가 이거 포캐스트한 게 유출됐는데 4분기에 모델 Y랑 모델 3를 거의 50만 대 가까이 생산하는 근데 아마 예상이겠죠. 이제 플래닝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3분기가 좀 내려가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을지 그럼 이제 사실상 내년에는 200만 대를 바라보게 되는 건데 너무 긍정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고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확보한 양 그걸 보면은 여기까지도 올 수 있긴 한데 이건 가봐야 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도 봤었는데
이게 너무 긍정적이라. 근데 3분기 결과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렸는데 3분기가 조금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근데 엄청 잘한 건데 너무 테슬라에 대한 이 눈높이가 작년 대비 50%만 좀 못 미쳤지 이어 오브 이어로 이게 40%가 넘는 성장을 한 기업한테 그걸 못했다라는 게 다시 한번 좀 이해가 되지 않고 50만 대 이제 육박하게 되면은 2021년에 BMW가 한 250만 대를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라면은 내년에는 2023년에는 BMW를 거의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차 대당 가격은 BMW보다 테슬라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되면은 마진이라든지 매출은 뭐 BMW 비할 바가 아니죠. 이제 거의 모든 면에서 기존 이 럭셔리 자동차를 월드와이드 얘기하는 겁니다. 요 수치는 250만 대는 월드와이드이기 때문에 미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 압살하는 정도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뭐 앞서 얘기했듯이 애플스 베타를 더 리뷰하고 싶은데 69.2.3이 오기 전에 너무 만족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바이어스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불을 질른 이것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전쟁 중재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크레인 러시아 피스, 그러니까 평화, 그러니까 이거 중단하는 그 중재안을 내놨는데 이게 약간 사람들한테 좀 프로 러시아 같이 러시아를 옹호하는 것 같이 보여져서 지금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 젤렌스키조차도 일론 머스크에 엄청 뭐라고 이제 하고 온갖 좀 지금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 혹은 지금 현재 상황들 제가 이런 트위터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쉐어할까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지금 죽을 쓰고 있죠. 제 개인적 견해를 좀 덧붙이면 생각보다 이렇게 러시아가 못 싸울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이렇게 종이 호랑이인지를 이게 너무 이렇게 순식간에 지금 나중에 뒤에 결과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돈바스 북쪽이 지금 일부 지금 에리어들이 지금 엄청 밀리고 있죠. 이대로 가다가는 러시아가 이거 위태위태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중재안을 내놓은 이유가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이제 죽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중재안이 뭐냐면은 리도 일렉션, 지금 합병하는 러시아가 그 일부 친 러시아 쪽 지역을 현재 그리고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투표를 해가지고 거기를 러시아로 지금 병합해버렸죠. 지금 그리고 서방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유엔의 슈퍼비전, 유엔의 감시하에 일렉션을 다시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인할지 말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 뜻에 따르는 것과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더 불을 그냥 팍 튀겼는데 크림반도죠. 원래 크림반도가 1783년 이후로 formerly part of Russia라고 이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바람에 불을 그냥 얘가 러시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아니죠.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여론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우크라이나 여론은 돈바스뿐만 아니라 지금 강성으로 크림반도까지 되찾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젤렌스키도 일론 머스크에 엄청나게 반기와 지금 이 우크라이나 관련 고위 관료인들은 지금 일론 머스크한테 심하면 욕설과 이제 꺼지라는 얘기까지. 근데 일론 머스크는 난 진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그리고 아니 내가 무슨 러시아한테 스타링크 보냈냐? 내가 우크라이나한테 스타링크 보낸 것만 $80 밀리언 서포트 해준 것만. 그리고 난 러시아의 빵이다. 나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편인데 야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유가 또 러시아 인구가 우크라이나의 3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동원령 partial mobilization을 했기 때문에 부분 동원령을 했는데 결국 많은 사상자가 나고 계속 지금도 전면전을 하고 있지만 더 대규모로 가게 되면은 이게 아마 엄청난 사상자와 우크라이나가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그쵸, 여기 so victory for Ukraine is unlikely in total war라고 표현해가지고 아주 기름을 계속, 그러니까 크림반도도 원래 러시아 거 이러다가 사상자도 많이 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적정 수준에서 여기서
이제 합의 보고 끝내자라는 게 이제 중재안인데, 이러니 이제 여론이 당연히, 아니, 이런 인구로 평가할 거면, 이제 5만 가지 이걸 이제 비꼬는 비유가 이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은, 뒤에 이런, 사실, 이런 맵도 좀 보여드릴 건데, 이 우크라이나 역사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 의견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론으로 막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져다가 일론 머스크를 막 반격합니다. 이미 국민 투표를 실제로 옛날에 했었답니다. 옛날 이 자료를 보면요, 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떠날 때, 와, 이거 몰랐습니다. 이거 보면은 심지어 친러 성향인 크림반도조차도 그때는 91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압도적으로 지금 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과반을 넘어서 84%가 독립하는데 찬성을 해서 결국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된 건데, 여기 보면 돈바스도, 돈바스 리전도 83%입니다. 80%가 넘습니다. 91년 당시에 이미 소비에트 연방에서 탈퇴하는 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이미 국민 투표가 강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러시아의 석유의 힘으로 계속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이제 서쪽을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가게 되고 경제권이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좀 친러 성향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쪽은 좀 이제 기울었죠. 그래서 2015년에 나토에 대한 가입의 이런 평가를 보면은 당연히 이 나라가 완전히 갈립니다. 91년도에는 이랬는데 사람들이 이걸 또 일론 머스크 편을 드는 사람들이, 야, 이거 91년도잖아. 2015년을 봐. 근데 좀 갈리지만 여전히 나토에 가입되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하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고 현재는 83%입니다. 굉장히 이게 지배적인 데다가 추가로 또 서베이 한 걸 보면은 우크라이나 쪽 정부 대변인들을 보면은 이제 아예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와야 다 그러니까 영토 수복하겠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there is a better peace plan.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데 크림반도까지 해서 우리가 다 되찾아오는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 여론이 굉장히 이게 우세합니다. 지금 크림반도조차도 돈바스는 뭐 당연한 거고 크림반도도 되찾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이미 과반을 훨씬 넘었더라고요. 맞는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러시아를 디뉴클라이제이션, 핵무기 뺏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위협을 no longer threaten others, 그러니까 러시아가 문제인 거지 일론 머스크에 반론하는 사람들이 이게 투표로 할 문제냐라는 거죠. 역사적인 변형 과정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자꾸 중국인들 많이 투자하고 중국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면은 나중에 그 중국에서, 야, 거기 보니까 우리의 중국인들의 재산이 많이 가 있는데 거기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뭐 전쟁은 힘들겠지만 뭐 내정 간섭이라든지 충분히 이런 스토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투표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신개념으로 상대 나라 이게 땅 따먹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람 자꾸 이주시키고 투자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가져가는, 참 그런 면도 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를 할 문제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트위터가 아주 불이 났습니다. 투표가 지금 독립투표하는 돈바스 지역에 이게 제대로 되겠냐. 지금 여기 보면 루안스크 보면은 98.4%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93.1%가 동의. 이게 제대로 된 투표냐. 당연히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국민 투표하는데 도어투도어로 군인들이 이렇게 지켜서 있는데, 그렇죠, 투표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냐. 그래서 내가 유엔에 슈퍼비전 하에 하자 그러지 않았냐. 근데 그게 제대로 될지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다시 한번 이걸 다 재조명하면서,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만 보면 친우크라이나적인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거 좀 너무 잘못하고 이 사람이 관종이 아닌가. 근데 또 그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또 반론한 게 있더라고요, 트위터에. 난 당신들이 내가 지금 유명해지려고 내가 이 짓 하는 거라고 하는데 I don't care, 케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근데 millions of people, 진짜 수백만의 사람이 죽어가는 거는 케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정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야, 이거 러시아가 밀려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밀릴 줄은, 이거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잘 싸운다라는 거는, 젤렌스키가, 그쵸, 애시당초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거를 중재안을 찾고 전쟁을 안 일으키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만, 현실 정치라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고 저렇게 똘똘 뭉쳐서 싸우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이미 의견을 피력했고요. 미국도 초반에 그렇게 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6.25를 보셔서 이걸 빨리 이제 이렇게 일론 머스크 얘기한 대로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베트남전과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이게 원조를 해줘도 미국이 그걸 충분히 깨달았을 겁니다. 될 놈 되리라고 될 놈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안 되는 놈한테는 지원해줘봤자 베트남 전쟁 때 얼마나 그 공산화를 막으려고 미국이 자유진영 쪽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아프가니스탄을 보더라도 거기다가 미국이 그 친미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래도 자유진영을 그래도 대변할 수 있는 정부를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그 자체가 부패하거나 이러면은 존립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결국 그 나라를 대량 살상 무기로 해서 초토화시킬 거 아니면은 결국 그 나라 국민 스스로의 그 방향성과 본인도 지킬 의지가 있어야지 그게 뭐가 되지. 그게 주변에서 뭐 강대국이 뭘 해주고 내가 뭘 하겠다 이게 안 됩니다. 스스로 싸우고 정말 잘 해야지. 그러니까 정말 우크라이나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서방에서도 무기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될 놈 되리라니까 될 만하니까 지원을 한 거지. 이미 미국은 상당 기간 그거의 아픔을 아주 쓰라린 맛을 제대로 맛봤기 때문에 베트남전부터 아프가니스탄까지 제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말 똘똘 뭉치고 이 단합력 그리고 젤렌스키의 그런 리더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쟁이 난 건 못 막았으니까 그건 이제 다음 이제 난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뒤에 대한 대처는 정말 훌륭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서방의 이 정도의 지원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정말 잘 싸워서 러시아가 이렇게 솔직히 바본 줄은 몰랐는데 지금까지는 완전히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제가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럼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일론 머스크한테 제가 한 가지 확신을 얻은 건 있습니다. 시류를 끝내주게 읽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내의 이 여론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합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호응을 못 받을, 특히 우크라이나 쪽 내부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아니 전쟁 나가지고 이미 전쟁이 나버리면 자기 친인척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번 전쟁 나게 되면 그 관계는 진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악에 바쳐서 러시아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 내에서 스물스물 지금 이제는 왜냐면 미국 사람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핵을 가진 나라죠. 이래서 진짜 정말 좀 짜증나는데 뭐 저렇게 재래식 무기로는 개판이어도 핵 가지면 참 그러니 한국의 윗동네도 핵을 포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거기까지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꽤 미국 내에서 여론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외교적으로 미국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걸 캐치를 하고 본인은 뭐 인기는 신경 안 쓴다고는 글쎄요, 인기는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의 그 시류를 읽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는 제가 오랫동안 팔로우 해보니까 지금 미국 내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지금 엄청나게 시끄럽다. 지금 트위터가 지금 아주 그래서 오늘 하루만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몇 개를 했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보통 수십 개 하시는데요. 근데 최근엔 좀 잠잠했는데 오늘 하루만 거의 뭐 100개 이상 날리지 않았나? 이거 답변하고 막 이러면 정말 다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트윗을 날리셨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